아마 제가 다녔다면 이번 시험에서 점수는 올랐을 거예요. 국어를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재미는 이렇겠죠. 저는 그 재미 때문에 국어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기도 할 텐데요. 내가 사교육을 받는다면 왜 받는지, 혹은 안 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만약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치면 친구들은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스케치북에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초가 지났다고 합니다. 네, 타이머가 있구나. 어쩐지. 네,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노인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신 우리 졸린 외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교육이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는 사교육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그 상태로 중간고사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결과가. 그리고 나서 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담궜죠. 저희 학교 주변에 굉장히 큰 학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거의 저희 학교를 옮겨놨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기 있고 거기가 거의 만남의 장소고 거기가 또 다른 제2 학교예요. 학교 끝나고 학교를 또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교육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수업 환경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정도로 갔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수학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해야 될 건 많고 나가야 될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수학을 할 수 있는 그 수업 시수는 적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빨리빨리 나가시고 그걸 처음 듣는 학생이거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든 생각이 이 사교육 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본인의 학업에 사교육을 선택한 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되고 있다. 네,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이 아닌 그냥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성취에 따라서 성적이 오른다면 모르겠는데 막상 제가 안 가다가 이제 사교육 시장에 가서 성적이 오른 걸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이런 편한 방법 놔두고 안 해왔는데 편한 방법으로 오니까 또 성적이 눈에 띄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너무 허무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일부러 더더욱 안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스스로 하려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성적이 오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또 이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 지금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성적이라는 것이 내신 성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신이라는 거 출제권자가 학교 교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수업을 받아야 도움이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세요? 우선은 수업 시간 내에서는 수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시수의 부족 그리고 범위도 너무 많고 특목고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얼추 하고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걸 사교육 시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잡아주니까 네,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널뛰기를 해가지고 이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수학 시간을 예로 들자면 일단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수업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수업에서 숙면을 취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말로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낸다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감히 평하자면 교과서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시험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완전히 이해해도 시험 대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어떤 학습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 근처의 학원들은 저희 학교를 오랫동안 분석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하루 전까지 시험 진도를 나가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서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사람들이 학원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실수 이야기를 아까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실수가 뭐 충분하다고 뭐 학업 성취나 뭐 그 학습에 대한 이해가 뭐 될지는 뭐 아직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현재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또 이번 영영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따라가면 뭐라도 보장되어 있으니까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입시를 해보니까 입시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더라고요. 학생들이 계속 어떤 안정된 거를 찾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보장되어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학원에 다닌다는 건 그런 묘한 안정감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걸 풀면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해지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학원에서는 유형 같은 거를 되게 상세히 짚어주기도 하고, 그 개념과 유형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그 유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 정도는 알고, 정말 정 안 되면 암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면 사교육으로 가는 게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 저희 학교에서 특히 수학 교육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 모두를 위한 수학 교육이라는 게.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걸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모두를 위한 수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험은 변별력 있게 내야 돼서 시험에서만 뒤처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념은 다 같이 이해를 했는데 시험은 결국 문제집을 더 많이 풀었거나 어떤 인강을 정말 막 열심히 봤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더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상대평가가 있는 이상 다 같이 잘 배우고 잘 평가까지 도달하는 상태에는 다다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상대평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상대평가가 또 한번 걸림돌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뒤처질까봐 무서워서라고 적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당연하다는 듯이 모두가 학원으로 가는데 나만 안 가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원래는 안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딱 되자마자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처럼 학교 끝나면은 방과후 수업도 애들이 들었고 놀이터에 가면 몇몇 있기도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아무도 없어요. 다 학원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 혼자 안 가면은 뒤처질 것 같고 무섭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다들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사교육의 형태가 막 다양하더라고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를 넘어서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까지 사교육에서 신경을 써주는데, 이런 상대평가 입시 체제에서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한다는 게 학생들한테 너무나 아직까지는 큰 리스크고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와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사교육 말고 모두가 다 하는데 나만 안 해서 불안하다 싶은 것들? 현대사회에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주식 같은 것도 그렇겠고 이게 요즘에는 이런 걸 포모 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나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무섭고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반에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 학교에게까지도 번지고 적용되는 건 아닐까. 우리 노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단어가 맞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이걸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높이뛰기인가 뭔가를 할 때 밑에 발판을 하나 깔아놓고 그 발판 밑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뛰면 그 스프링 때문에 좀 더 높게 뛸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이나 학원을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에 맞춰서 그 보충하는, 제가 놓친 것들을 조금 더 채워넣는 그런 취지로 저는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고, 그게 원래 사교육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정말 그 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생기고, 사교육이 학교 정규 수업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비해 수학 시험 문제 자체는
정말 천지 차이로 어려운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몇몇 선생님들이 너희 어차피 학원에서 다 공부했을 거잖아. 이따 학원 가서 공부할 거잖아.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해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나름의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선 결론은 우리도 모르겠다였고 학생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도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강제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저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현재까지도 내신 대비나 이런 것을 위한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조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학원을 왜 다니니? 과외를 왜 받니? 라고 물어보면 뒤처질까 봐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 학원으로 가니까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안 무섭니? 뒤처질까 봐? 학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인 강제성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언제까지 풀어가야 하고 결국 다 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학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학원이 하나의 안정제가 되어버린 공교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학원 뒤처질까 봐 무서운 그런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 사례가 생각났는데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기보다는 소외되는 기분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지만 모든 학생의 내용을 전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하고 심지어 다음 때에 학생회를 모집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공지를 합니다. 없는 학생은 도전조차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인스타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학교 전체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찍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것에 처음에는 소외감을 느꼈고 두려웠지만 지내다 보니까 없어도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사교육도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일부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질문할 때 갑자기 신소영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당황하셨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또 우리 단체 최고의 사교육시장 전문가가 신소영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미리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들으면서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은 정말 우리 단체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을 당연히 받고 오는 것이 현실인 통계상 전국 지표상 18 그리고 초등학교 때 9이 사교육을 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교사들이 정해진 수준과 범위에서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시험 전날까지 수업을 하고 그것이 출제되는 상황에서 어느 학생이 과연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을 용기를 얼마나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른으로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그 불안을 통해서 소비하게 하는 이 문화를 바꿔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릴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의 폐해와 우리만의 어떤 자기 주도력을 해칠 수 있다라는 그 문제식들이 다 있으세요. 사교육을 내가 더 일찍 했더라면 얻었을 것 혹은 잃었을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저희 졸린 외고생께서 사교육을 이제서 하면서 느낀 허탈감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지점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사교육을 더 빨리 했다면 저는 아마도 특목고에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몇 개월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크게 느낀 점이지만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바보가 된다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시키는 걸 하고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녕 이게 내신은 잘 나오지만 나를 위한 길인가? 라는 생각은 점점 들지 않고 있고요. 점점 이 톱니바퀴에 맞춰져 간다는 느낌?
규격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고 획일화가 되는 사람이 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더 일찍 받았더라면 오히려 더 성적이 좋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목고에 오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최근에 치렀던 저희 기말고사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 학원을 다녔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 성적은 얻었겠지만 국어 교사라는 꿈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문학 시험 범위에서 범위 지문이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됐거든요. 저는 그걸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직접 시를 찾고 그 사용된 비유법을 찾고 하면서 제가 공부라는 걸 했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출제된 20개의 지문 중에서 단 2개가 학교 내신 출제 범위더라고요. 18개가 외부 지문이었어요. 이 중에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봤던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준 방대한 자료에서. 아마 제가 학원을 다녔다면 이번 시험에서 점수는 올랐을 거예요. 국어를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재미는 이렇겠죠. 저는 그 재미 때문에 국어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추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갑자기 또 당황스럽게 신소영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신소영 선생님은 힘드셨겠지만 두 분의 발언의 질을 생각해봤을 때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